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IB 시사인사이드 아나운서 김석영입니다. 인천의 대표 지역 채널 NIB 남인천 방송에서는 우리 인천 지역의 주요 이슈와 사회 문제를 심도 있게 짚어보는 프로그램 시사인사이드를 새롭게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인천 지역 현안을 더욱 상세하고 밀도 있게 전하기 위해서 노력할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지역 현안에 대해 관심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사인사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이선용 미추홀구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회 이선용 기획행정위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도움 말씀 주실 오늘 신명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광역시 자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광역시 자문위원 신명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미추홀구 의원님께서 나오신 걸 보니까 미추홀구 현안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다룰 것 같은데 먼저 의원님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눌지 궁금합니다. 혹시 2년 전쯤 대한민국 전체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 큰 사건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2년 전이요? 네. 2년 전이라면 그동안 너무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서 사실. 그렇죠. 저희 그 신명철 자문위원께서는 좀 표정을 보니까 감이 좀 오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떠신가요? 그 참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죠. 지금도 그 후폭풍이 완전히 잦아들지 않아서 참 걱정입니다. 네, 두 분께서는 이렇게 딱 감이 오신 것 같은데 그럼 오늘 어떤 사건을 다룰지 궁금합니다. 먼저 VCR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이 년 전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미추홀구 전세 사기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8번의 계절이 바뀌고 다시 찾아온 봄. 전세 사기 사건 피해자들에게도 봄이 왔을까요? 어떻게 2025년에 봄을 맞이하고 있는지 만나봤습니다. 저는 19년 12월에 중기청 대출을 통해서 지금 집에 전세로 들어오게 됐고요. 21년 한 10월쯤 그때 연장 계약서를 다시 썼고요. 연장 계약서를 쓰고 나서 22년 5월쯤 전세 사기 건물이라는 거를 그때 인지하게 됐어요. 집주인한테 먼저 전화를 했을 때는 그때 당시에는 받았어요. 본인도 이제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전세금을 바로 돌려주기는 어려운 사정인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라는 답변을 전화 통화로 이제 들었고, 근데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연락이 안 되는 거죠. 내 몸 하나 뉘울 편안한 보금자리였던 이곳이 지옥으로 변해버린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악몽이라면 잠이 깨면 그만이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시선들이 많이 힘들었어요. 개인 대 개인 거래 아니냐, 뭐 이렇게 사기 당한 걸 굳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뭐 구제해달라고 얘기를 하냐, 전세금을 뭐 나라 정부의 돈으로 갚아달라고 하는 거냐, 이런 인식들, 그런 것들이 많이 힘들었어요. 최근에 출산을 하셨는데 아내분께서 네. 쌍둥이를 출산하셨다고 하셨어요. 네. 근데 조금 심경이 어떠신지. 사실 중기청 대출을 받아서 들어갈 수 있는 집은 좀 작아요. 혼자 살기, 어떻게 보면 좀 혼자 살기에는 좀 넉넉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내 식구가 되어버렸으니까 따로 매입 전세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또 유형에서 LH가 하는 게 있었어요. 인천이 아니라. 그래서 거기에다가 서류를 넣어보고
그거 서류가 있는 걸 보고 사실 좀 혼인신고를 좀 더 빨리 했어요. 예,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고 싶어서 그래서 서류를 접수를 했고 서류도 다 통과돼서 이제 어디 집을 보시겠냐 해가지고 연락이 왔다가 기금 대출이 있으시네요라고 막 그러면 저희 여기 지금 매입 전세 이쪽으로는 들어오실 수 없어요라는 그 얘기를 나중에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기금 대출이 있으면 이 지원 못 받는구나 하면서. 전세 사기 사건 이후 피해를 당한 건 세입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미추홀구에서 활동하는 공인중개사들도 주변의 차가운 시선을 견디며 한 차례 곤혹을 치렀다고 하는데요. 그로 인한 피해 여파는 지금까지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곱하기 몇 프로 이게 전세가의 기준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준점을 나라에서 올렸다 내렸다 해서 이제 그거를 이용한 사람들이 이제 전세 사기업들 시작이 됐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전세를 넣은 거지 사기를 갖다 치려고 일부러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걸 갖다가 올리거나 이런 거는 아니에요. 이거를 갖다가 아파트하고 저희 이 서민시장하고는 별개로 보셔야 돼요. 부동산 정책의 잦은 변화가 전세 사기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지역에서 어쨌든 활동하시니까 그 공인중개사에 대한 인식도 많이 안 좀 좋죠? 달라진 게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뭐 주변 사람들이나 그 이후로 뭐 부동산 중개업자 하면서 사기꾼 뭐 다 알면서 너네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냐. 이제 사실 아이들도 저도 애들이 있거든요. 애들도 이제는 그런 걸 저한테 물어봐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은 열에 한 명이 될까 말까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부동산 경기는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종합 어떤 그런 경기 공동체를 갖고 있는데 부동산 경기가 죽으면 이사업체, 뭐 인테리어 업체 모두 하물며 도배장판, 뭐 청소업체까지 다 물려있는 게 부동산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정책을 만들어낼 때는 신중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함부로 이렇게 막 그 업다운을 심하게 하는 정책은 절대 만들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시장에서 적용을 했을 때 이게 적용이 되어질지 안 되어질지에 대한 약간 유예기간을 가지고 천천히 접근해야 되는데 이 법은 오늘 만들어서 내일 바로 적용해야 되는 이런 법들을 만들어버리면 그랬어요. 네, 현장에서는 이걸 결정을 못해요. 근데 이거는 부동산법 아니라 어떤 나라라도 법은 그 적용되어지는 어떤 유예기간이 항상 필요하거든요. 앞으로 전세 시장은 점점 더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요. 임차 시장에서 월세가 이제 외국처럼 월세 시장으로 점점 확대될 거라고 생각돼요, 저는. 네, 2년 전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사건. 당시 정말 많은 피해자들이 나오면서 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2년이 지난 지금도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당시 전세 사기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세대수로 봤을 때는 예측했을 때 아마 한 3,000세대 이상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 세대의 그 금액적으로 이제 피해 금액에서 환수받지 못한 부분은 한 65%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경매가 진행되는 부분도 45% 이상 진행이 되는 걸로 추산되고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그 수치는 정확한 통계는 아니고 어느 정도 대략적인 부분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 피해 규모가 굉장히 어마어마했는데 사실 이 중에 네 분이나 스스로 맞습니다. 생을 예. 마감한 일도 망인이 있었어요. 되셨죠. 예.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그럼 결국 이 전세 사기가 이렇게까지 예. 커진 이유가 뭡니까? 대략적으로 주변에서 말씀을 들어보면은 첫 번째 원인은 이제 이게 합법적인 사기라는 거죠. 예, 부동산 대출과 관련된 합법적인 사기다. 그래서 정부도 그렇고 지자체에서도 다 이게 어떤 그 규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발생된 사건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반대로 지원할 수 없다는 그 논리가 성립되기 때문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법도 있지만 그 한계에 봉착해가지고 어떤 제한된 영역에서만 아주 조금만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슈화되고 여론화됐고 국민들한테 공감이 되고 하지만 아직 정확히 힘을 받지 못하고 도움이 안 되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네.
아, 이게 합법적으로 일어난 사기 사건이다. 네, 이렇게 말씀해 그렇죠. 주셨는데 네. 그러면 자문위원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이거 보셨을 때 현장에서 보셨을 때 전세 사기가 이렇게까지 커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대출 금리가 낮았고 뭐 이런 문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 우리 그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보다는 그 나홀로 아파트라든가 신축 빌라라든가 뭐 그런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가격 산정이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 기준 시가를 정할 수가 이게 아파트처럼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감정 평가를 해가지고 하는데 그런 쪽에서 아까 조직적인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어떤 커넥션이 형성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보면 그러다 보니까 그것보다도 더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할 점은 그 사건이 터지기 전 2년 전서부터 정말 부동산 호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값이 급등하게 되고 또 전세가율이 80% 이상 웃도는 지역이 많이 생기게 됐죠. 실제로 우리가 그 수도권의 경우 미추홀구에서 전세가 이하로 매매된 그런 아파트 비율이 36%를 넘어섰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그 깡통 전세 물건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 지역적 특성상 조직적으로 시세 조작이 가능했고 또 전세 가격이 부동산 호황을 만나면서 전세 가격이 너무 높았던 게 이 피해를 키운 원인이다. 갑자기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렇죠. 갑자기 전세 가격이 올라간 게 이 피해를 키운 원인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의원님, 이 많은 피해를 낳은 장본인이죠. 건축왕 남모 씨, 이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까? 제가 정확한 부분은 조사해본 바가 없기 때문에 솔직히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엔 좀 모호한데 주변의 얘기와 어떤 언론 보도를 기초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실제로는 아직 반성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재판 과정에서 어떤 항소를 하고 하는 부분을 봤을 때 그런 부분이 많이 느껴지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모로 판단이 그 종합적으로 이렇게 취합해서 판단해 보면은 뭐 피해자분들에 대한 그 보상 부분은 거의 일절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남땡땡 그 건축왕에 대한 그런 어떤 인간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인성이 아주 좋지 않다. 그리고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는 게 정확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 예. 네,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이게 지금 피해 규모가 2,000세대 이상이 현재 경매로 넘어갈 위기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판결이 또 네. 굉장히 가볍게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이제 그 피해 금액을 추산할 때 상당한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형사 사건에 대한 판결은 우리의 어떤 바람과 달리 예상과 달리 상당히 낮은 수준에 지금 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조차도 지금 뭐 어떤 형사 제도의 그 제도 안에 그 규정상 어떤 더 강력한 그 처벌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계속 그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민들의 정서라든가 여론이 상당히 지금 끌어오르고 있어요. 예. 네, 그렇죠. 지금 형량이 죄에 비해 너무 가벼운 게 국민적인 모든 분들이 가장 예, 정서에 분노하고 반항하고 있는. 있습니다. 네,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이 피해자들은 또 이 판결을 보고 우리는 또 한 번 버려졌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문위원님, 그렇다면 이 전세 보증금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그 우리 왕이라는 타이틀을 불러주는 것조차 그런 남모 씨 그분은 이미 자력으로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그런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사람한테서 그 전세 보증금 회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현재로는. 이렇게 임차인들이 정말 피눈물을 흘렸던 미추홀구 전세 사기. 저희가 근본적인 문제들을 하나씩 짚어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NIB 시사 인사이드에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그 현장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고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아침에 삶의 뿌리를 흔들어 놓은 날벼락. 이 전세 사기 사건이 일어난 지 2년이 지났지만
생계를 이어나가야 하기에 대책 마련마저도 녹록지 않습니다. 13일 3시고 며칠이라고 박주민이? 저희가 22년도 7월에 이 사기 사실을 알고요. 그때부터 이제 아파트의 대표들이 이제 만들어졌고 본격적으로 저희가 대표들이 모여서 대책위를 만든 거는 22년 11월부터 진행을 했고 그때부터 매주 주말에 2시간씩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모이신 분들 다 같은 피해를 보신? 그렇죠. 지금 인천 같은 경우는 뭐 유명하죠. 건축 땡 그 남 사건 피해자들입니다. 여기는. 같은 피해자분들? 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호소문.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피해자들의 마음을 담아 대법관에게 읍소하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어김없이 이곳에 모여드는 이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서로 연대하며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는 것뿐입니다. 이거를 만약에 수요일 날 이렇게 해가지고 3일 연장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피해자들이 이걸 하려면 은행 가야 쉬지. 이거 설명해 주려고 쉬지. 우리가 국토부에서 그 설명할 때도 많이 우리 방에도 듣지도 못했는데. 평일날 하면 아무도 안 오겠대요. 왜냐면 피해자들이 평일날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거의 회사를 다니니까. 근데 저희가 은행을 가던 뭐 상담 센터를 가던 다 평일날 가야 되니까. 이게 왜냐면 공무원들이라 평일날만 시간이 되잖아요, 다. 근데 피해자들도 뭐 평일에는 일을 해야 되는데 주말에 시간 내주는 공무원들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회의하는 그 LH에서 설명해 준다는 거 굉장히 피해자들한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설명회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게 평일날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니까 평일날 참석할 수 있는 피해자들이 거의 없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죠. 그래서 여튼 그거는 그렇게 한번 제안을 해주시고 뭐 보증금은 받지 못했지만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만약 1차 때 낙찰되면 어떡할 거냐. 거의 안 되는 경우가 많긴 하는데 만약에 낙찰되면 어떡할 거냐. 니네가 책임질 수 있느냐. 아니 그거는 선생님 저희가 그런 거는 아닌데요. 그 낙찰되는 게 없다. 그래서 오빠가 LH 그 통화를 했어요. 우리가 유예가 오래됐잖아. 그렇기 때문에 1차는 그냥 진행하는 걸로 하고 2차 때는 유예 신청을 합시다. 2차 때 만약에 유예 신청을 안 받아주면 LH 측에서 자기들이 어떻게든 책임지겠다고. 유예 받을 수 있게. 피해 주택에 살던 임차인이 셀프로 그 주택을 낙찰받아서 전세 보증금을 회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수할 자금이 없거나 낙찰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 임차인에게 부여된 매수권을 LH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LH가 매수권을 낙찰받은 후에 공공임대로 공급하게 하는 방법인데요. 그러기 위해선 경매가 진행되지 않도록 유예를 시키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경매를 유예를 시켜야 되는 현 시점은 그래요. 왜냐하면 LH에서 이 집을 사주겠다 안 사주겠다 결론이 나야 되는데 그 결론 나기까지가 한 4개월 정도 걸려요. 그래서 지금 경매가 돼버리면 뭐 다른 낙찰꾼이 사버리면 저희한테는 아무 혜택이 없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LH에서 확답을 받고 경매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연장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쉽지가 않은 거죠. 여러 번 가야 되고 제출할 서류도 많고 그래서 경매계마다 다르고 경매계마다 진짜 대응하는 게 다 달라서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 좀 흘렀으면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막 엄청 유하게 풀리진 않고 계속 네, 기다려야 되고. 아직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개정이 됐지만 이걸 온전히 피해자가 지금 누리기에는 지원책들을 누리기에는 아직 그 넘어야 될 산들이 너무 많아요. 자, 3월 1일 날 투어 나왔습니다. 임장 투어라고. 나 미치겠다. 3월 1일 3일절 날 유튜브 찍더라고. 이거 뭔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경매할 분들. 여기가 경매. 경매지로 나온. 이게 지금 우리 아파트들이 경매꾼들이 먹잇감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임장 투어를 나왔대요. 이렇게 지금 저희가 한 사람이 설명하고. 저희가 이제 경매꾼들하고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유튜브에서 이제 경매하는 채널이 있는데 채널 너무 많아. 근데 경매꾼들에겐 피해자들의 고통이 지워진 지 이미 오래. 오직 자본의 논리만 지배할 뿐입니다. 피해자들이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이 논점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그 형사 소송에서도 증인들로 나가면서 뭐가 사기냐라고 많이 물었거든요. 근데 저희처럼 이렇게 일선에서 대책위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논점을 맞출 수가 있는데 일반 피해자들은 이렇게까지 알아보고 이렇게까지 모르기 때문에 또 증언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미비함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또 그 판결이 가해자들한테 유리하게 나오는데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어서 지금은 그런 것들도 조금 아쉽고. 그래서 해결만 되면은 솔직한 마음에 인천을 떠나고 싶어요. 별로 안 좋습니다, 인천. 네, 이렇게 피해자들이 넘어야 할 산이 많고 특히나 마지막에 인천을 이제는 떠나고 싶다라고 말씀하신 피해자분의 말이 참 가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럼 자문위원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그동안 해결된 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은 않죠. 우리 그 정부에서도 많은 그 피해 대책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3년 6월 달에 그 전세 사기 특별법이라고 그것이 제정됐는데 그 후에 개정안이 또 나왔지만 일단 그 골자는 피해자를 어떻게 인정해 주느냐, 그리고 그분들이 살 수 있게 경공매를 일단 중단시키는 것, 또 우선 매수권이라고 해서 피해자가 우선 청구를 할 수 있는,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청구권을 인정해 주고요. 또 LH 쪽에서 매입해서 다시 그 사람들한테 재임대해 주는 거, 또 피해자로 선정이 된 이후에 금융 지원 같은 혜택을 주는 것이 골자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이 아까 그 경공매 같은 경우 신청을 하면 곧바로 경매는 중단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일단은 경매 중단을 신청하면 당장 거리로 내몰리게 되는 상황은 막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당장 잠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럼 이 특별법, 전세 사기 당한 사람이라면 모두 해당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현재 전세 사기 특별법에 따라서 지자체에다가 이거 신청을 하게 됩니다. 자기 사고를. 그렇게 되면 30일 안에 조사를 마무리돼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피해자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인정을 받았을 후에 대출 지원이라든가 그리고 우선 매수권 행사를 할 수 있는데 그 이용이 가능한데 실제로 피해자들을 이렇게 만나서 조사해 보면 정말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참 웃기는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가장 큰 맹점은 세입자가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사기를 피해자가 증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 가슴 아프죠.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피해자가 이 사기를 입증을 해야 한다는 게 너무 가혹한 현실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럼 이번에 의원님께 한번 또 여쭤보겠습니다. 이 해외에서는 전세 사기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 장치가 있을까요? 독일의 경우는 강력한 임차 보호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임대료 상한제 도입으로 급격하게 가격이 상승되는 부분을 억제하고 있고요.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위해서 별도의 예치 의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프랑스 경우에는 정부가 임대 시장에 직접 개입을 통해서 정부가 직접 전반적인 부분들을 관리해주고 있고 공공기관이 임대인의 재정 상태가 건강한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 직접 확인을 하고 아울러서 보증제도까지도 운영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의 보증금 예치 의무나 또 국가의 보증제도를 통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할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비극이 이 미추홀구에만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법제 시스템이 가진 문제를 지금 현재 개선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제 그 말씀하신 분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을 적극적으로 드리고 싶고요. 아울러서 임차인의 그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국가 또는 지자체의 차원의 그 보증 제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 실시하거나 아니면 그 민간 부분에서 민간 보증 보험의 의무화 제도를 통해서 임차인의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부분들이 꼭 반드시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번엔 위원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임차인들의 경우 현재 법 테두리 내에서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지금 현행 우리 그 사회에서는 법 테두리 안에서 그 대비할 수 있는 방법 중에는 허그라고 하죠. 주택도시보증공사 그리고 한국주택금융공사, SIG, 서울보증 등에서 그 제공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 주로 깡통 전세가 돼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때 그 보험을 이용하시기를 권장드리는 거죠.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요새 또한 또 요즘에는 전세 계약을 하고 나서 잔금 치르기 전까지 어떤 사고가 내가 확정일자라든가 그것을 하기 전까지 사고가 터졌을 때 그것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보험도 전세 안심보험 상품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도 생겨서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하면 소중한 내 자산을 잘 지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전담 기관 꼭 필요합니다만 사실 의원님께 가장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지방의회 차원에서 사실 정책 개선이 가장 우선시 돼야 한다고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좋은 질문 주셔서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재정의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피해자분들한테 막대한 예산을 투여해서 보호를 해드리는 게 맞아요. 그 피해 금액에 대해서. 근데 이제 반대로 중앙정부도 지방정부도 재정에 대해서는 워낙에 그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고 절차도 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특별법도 작년에 뭐 제정이 되고 했지만 아직 실질적인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긴 한데 일단 그런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하고 우선시 될 거는 이제 그 우리 전세 사기 피해자 분들의 어떤 그 마음의 건강이겠죠. 쉽게 표현드리면 정신의 건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안타깝게도 아시겠지만 그 네 분의 그 피해자분들께서 망인이 되셨어요. 극단적인 그 선택을 통해서. 그래서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그 심리치료가 우선이다. 피해자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최우선 과제로 이제 노력을 했고요. 이 현안과 이 피해 사건에 대해서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치고 뜻을 합쳐서 뭐 중앙 정부도 그렇고 지방 정부도 그렇고 좀 손을 맞잡고 여야 정당을 떠나서 정말 힘을 합쳐서 해결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앞으로도 아까도 언급했지만 다시 언급하면은 합법적인 그 사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유사한 그 범죄 행위가 엄청나게 발생될 수 있다고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이 부분에서는 정부 차원에서도 그리고 사법 영역에서도 강력한 처벌과 어떤 처리가 요구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아까도 저희가 그 대화를 나눴지만 그 남모 일당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재판 결과 그리 강력하지 않다는 여론이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조차도 앞으로 많이 강력한 처벌을 통해서 개선이 되고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은 무엇보다 모두가 힘을 합쳐서 정말 하루빨리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법 테두리 내에서 우리 실질적인 전세 사기 예방 방법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방 방법이 사실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뭐 줄여서 얘기를 하면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인의 재정 상태를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등기부 등본이라고 그러죠. 등기상 정부증명서라고 명칭이 바뀌었지만은 그걸 발급받아서 근저당 설정 여부라든가 소유권 변동 이력 등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고요. 매매가 대비해서 전세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율이 80% 이상 되면 위험 신호라는 거 그거 반드시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이고요. 둘째로는 보증보험 반드시 가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증보험이 가입이 어려우신 분들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대인의 신용 상태를 좀 보다 철저하게 검토하실 것을 강조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그 사전 그 계약을 하기 전에 정부 안심 전세 웹이라 그럴까? 그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그 전세 사기 예방 서비스를 적극 그렇게 활용해 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좋은 방법들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예방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예방책이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엇보다 이제 실질적으로 악성 임대인에 대한 정보 공개가 요구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기행위에 대한 그 전력이 있는 그 공인중개사 또는 공인중개업소를 공개하는 등 전세 사기에 대해서 예방책이 좀 준비가 돼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렇게 미추홀구 전세 사기 사건 이후에 지자체와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개입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물론 공인중개사들도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겠죠. 또 전세 사기 사건으로 인해서 서민들이 더 이상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법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또 행정적으로도 안정된 시스템이 만들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우선은 다들 그 피해 규모 금액도 크고 마음의 고통도 크시지만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마음의 용기와 희망을 가지시고 어쨌든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요. 저희 인천 미추홀구 의회도 얼만큼 보탬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님. 조금 길어질 수도 있겠네요. 오늘 다루지 못한 문제까지 얘기를 하고 싶기 때문에 조금 길어질 것 같습니다. 저는 그 20여 년 동안 이 중개업을 하면서 우리 손님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나오느냐가 더 중요하다. 오늘 우리가 그 내용 중에 그 몇몇 부도덕한 공인중개사로 인해서 많은 그 우리 선량한 공인중개사들이 폄훼당하는 그런 현실이 정말 안타깝고요.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지만 그 사이트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지역, 그 지역의 정보라든가 그 정보를 가장 정확하고 많이 아는 것은 역시 그 지역에 있는 공인중개사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그리고 또 오늘 언급되지 않았지만 요즘에 직거래가 상당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 재산은 내 스스로 지켜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그런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세 사기를 당해서 피해를 입고서 고통을 받고 있는 그 많으신 분들 진심으로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자문위원님과 의원님 두 분과 함께 미추홀구 전세 사기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심도 있는 지역 현안을 보도하는 NIB 시사인사이드. 앞으로 시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시사 프로그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다른 지역 현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